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현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소부와 세 번째 시간으로요, 꼬리 잘린 여우 중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가지로 정리하면 덫은 곳곳에 있다. 꼬리만 잘린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할 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우 한 마리가 덫에 걸린 후에 다행히 꼬리만 잘린 상태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남달리 꼬리가 없어진 여우는 자칫 놀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다른 여우들을 모아놓고 말했죠. 꼬리가 없어서 정말 좋아. 그동안 거추장스럽게 어떻게 다녔을까? 보기에도 이게 훨씬 낫잖아. 많은 여우들이 수긍하며 앞을 다투어 자신들의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순간 어느 여우가 말했죠. 과연 네가 꼬리가 잘리지 않았어도 그렇게 말했을까? 난 굳이 멀쩡한 꼬리를 자르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여우들은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죠. 원저에서의 교훈은 흔히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사람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통찰을 한번 해볼까요? 현대인의 식생활을 근거로 해서 위에 우화를 반추해서 곱씹어 보면은 꼬리를 자르는 것이 과연 나쁘기만 한 행동일까? 꼬리는 덫에 걸리는 화근,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덫이 곳곳에 쉽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밤낮으로 설치되고 또한 사라지는 환경이다. 그런 환경이라면 상황은 어떨까요? 가령 덫에 걸려서 꼬리만 잘린 것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꼬리가 화근이 돼서 꼬리보다 중요한 신체가 훼손되거나 아예 목숨을 잃었을 경우를 상상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 꼬리가 잘린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 셈이죠. 꼬리가 잘렸던 여우는 덫을 피하기 위해서 매사의 행동에 신경을 쓸 테니까 말입니다. 가령 숨겨진 덫을 미리 탐색하는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죠. 비만이나 당뇨가 아니더라도 만약 혹시 염려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혈당을 미리 점검하고 혈당 스파이크 등의 신경을 쓰는 일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이제 덫과 비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생명 연장을 위해서 몸 구석구석 각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고 그 심부름을 담당하는 것이 혈액입니다. 그리고 혈액에 포함된 당분을 각 세포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죠. 알려진 대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이고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인슐린을 수사하거나 나중에 인슐린 펌프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죠. 과도한 당질 섭취로 혈당이 필요 이상 오르게 되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고 남은 인슐린은 지방이 돼서 쌓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혈당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당뇨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량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그럴 수가 없죠. 습관적으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체의 그 본능적인 행동, 소위 항상성을 무시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과거보다 당분 섭취는 훨씬 많아지고 몸을 움직이는 경우가 턱없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위에 즐비한 먹거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과도한 당질을 섭취하게 되는 소위 달콤한 음식들이 놓아둔 단맛의 덫에 이미 걸렸을 수도 있겠죠. 한층 정도는 걸어 올라가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고 있다거나 실수로 한 정거장 빠르게 혹은 늦게 내린 것이 상황에 따라서 운동하라는, 소화 좀 시키라는 건강의 신이 내린 축복일 수도 있는데, 걸어가는 것이 다음번에 올 차나 한참 뒤에 내려올 또는 올라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 절약되는 상황임에도 굳이 지루함을 달래려고 휴대폰까지 꺼내서 보면서 기다리는, 너무 편리함에 길들여진 습관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편리함의 덫에 방치된 자신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병, 단명,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질병에 대해서 방심하다가 큰 병에 걸릴 수 있고, 질환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조심하다 보면 별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가래로 막을 것을 미리 알고 다행히 호미로만 막을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바오밥 나무의 씨앗 얘기하시죠? 방치하면은 커다란 나무로 변해서 어린 왕자의 작은 별을 폭파시킬 수도 있어요. 잡초를 뽑을 때 작은 호미로 미리 파내면 쉽지만, 방치해가지고 잡초들이 많아지면은 커다란 그 쇠사장 비슷하게 생긴 가래로 밭을 다 갈아엎어도 쉽지 않다는 의미죠. 저도 어렸을 때 이게 뭐 막는다 해가지고 틀어 막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혹시라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다는 것과 미병 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질병이 있다는 판정만 받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미병, 아닌 미자에 뭐 병들 병자 해가지고. 그리고 미병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갖다가 몸과 마음이 최적인 상태인 건강함과는 거리가 멀 수 있죠. 그리고 운동 역시 정신과 신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죠. 정신력이 신체를 너무 앞서가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건강하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가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의 기량으로 봐서 가령 시속 5km의 속도로 1km쯤 일단 시작할 때는 걷는 것이 적당한 사람이, 운동에 습관이 안 된 사람이 의욕에 물타가지고 8km 이상의 속도로 2km 이상을 달리고 힘들어 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그것도 대단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졌다고 주위에서 하는 칭찬에 빠져가지고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 있다면 말이죠. 운동에 중독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몸이 망가지는 상황에 와 있다면 그건 역시 단맛, 탄수화물 중독 못지않게 운동 중독 역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음식뿐만 아니라 운동도 덫이 될 수 있다. 지나친 운동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과유불여불급의 의미를 늘 되새겨볼 필요가 있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우의 잘린 꼬리를 현대인들이 당면한 과도한 당질,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부분이니까 보통 쉽게 당류하고 전분 같은 것들이죠. 당질이. 이러한 당질 섭취와 과식 습관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뭘요? 여우의 잘린 꼬리를 갖다가요. 우연치 않은 계기가 돼가지고 그 습관을 끊게 되거나 멀리 하게 된다면은 꼬리가 빌미가 돼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끔 되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이야기 여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네 번째 이야기, 꿀 속에 빠진 파리들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